떠나지 마라. 제발 떠나지 마라. 같은 날 태어나 20해를 함께 숨 쉬었던 두 사람. 그러나 하나는 양반이었고 하나는 종의 자식이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힌 그날 둘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에 이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였지요. 기와 집 처마 끝에는 언제나 제비가 집을 짓고 마당 한켠에는 수십 년 묵은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 아래에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놀곤 했습니다. 한 아이는 이판서의 외아들 이현이었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에 눈빛이 총명하여 마을 사람들은 보는 족족 영락없는 양반 도련님이라 감탄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옥이었습니다. 이 집 종년 금이의 딸로 이현과 꽃같은 날, 꽃같은 시각에 태어난 아이였지요. 까만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이고 웃음소리가 샘물처럼 맑아서 보는 이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는 태어난 날부터 함께였습니다. 두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살구나무 아래 흙바닥에 이현이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훈장님께 배운 글자들을 또박또박 새기고 있었지요. 오기는 그 곁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저도 글을 배울 수 있나요? 이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왜 못 배워?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소리를 들은 노비 할멈 순례가 혀를 찼습니다. 순례는 이 집에서 40년을 산 늙은 종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굴었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맑았지요. 도련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요. 왜요, 순례 할멈? 종년에게 글을 가르치면 종년이 제 신세를 알게 됩니다요. 제 신세요? 이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자기가 왜 이 집에 묶여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지요. 자기가 왜 양반 도련님과 같은 밥상을 받지 못하는지를. 자기가 왜 저녁이 되면 허름한 행랑채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순례 할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살구꽃 한 잎이 할멈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할멈은 그것을 천천히 털어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요. 허나 이 세상은 태어남을 먼저 묻지요. 도련님과 오기가 아무리 정이 깊어도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요. 이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멈. 순례 할멈은 그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이현은 그날 오기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살구나무 아래에서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씨를 새기며 하늘천, 따지.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자랐습니다. 이현이 글을 배우면 오기도 배웠고, 이현이 들판을 뛰어다니면 오기도 뛰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둘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이현은 사랑채에서 훈장님께 글을 배웠지만 오기는 안채에서 마님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이현은 비단옷을 입었지만 오기는 무명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현은 새끼 진지를 받았지만 오기는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살구나무 아래라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신분이 없었습니다. 봄이면 살구꽃 아래에서, 여름이면 그 그늘 아래에서, 가을이면 노란 낙엽을 밟으며, 겨울이면 첫눈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며, 둘은 언제나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기의 어머니 금이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딸이 살구나무 아래로 달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가, 도련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아니 된다. 왜요, 어머니? 그분은 양반이고 너는 종년이야. 정이 깊어질수록 나중에 더 아프단다. 오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요. 이현의 아버지 이판서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현아, 종년과 어울리지 마라. 선비는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아버지, 오기는 저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어도 하늘이 다른 법이다. 이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살구나무 아래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큰 비가 쏟아지던 날, 오기가 마님의 심부름을 가다 발을 헛디뎌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현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 등에 업었습니다. 마님이 그것을 보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당장 내려놓으시오. 종년을 등에 업다니 이게 무슨 꼴이오. 하지만 오기가 다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소. 어서 내려놓으시오. 이현은 그 자리에 서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마님은 기가 막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그대로 오기를 등에 업고 행랑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이현을 더 마땅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판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빨리 서울로 보내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종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두 아이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현은 훤칠하게 자라 어디서 보아도 도련님 티가 역력했습니다. 오기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워졌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짙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그 얼굴에 살구꽃이 떨어지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출 정도였지요. 그러나 오기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아름다울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요. 이현은 그런 오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20살이 되던 봄, 이 판서 댁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전주에서 이름난 송대감 댁 사람이었습니다. 갓을 높이 쓰고 비단 도포를 걸친 중년 사내가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판서 댁 도련님이 어느덧 20살이 되셨다지요. 우리 집 아가씨도 올해 18입니다. 두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판서는 무릎을 치며 반겼습니다. 허허, 송대감 댁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요. 마침 내 아들 혼처를 찾던 참이었소. 혼산말이 오가는 그날 저녁, 오기는 안채 마루에서 그릇을 닦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20해를 함께 살면서도 이것만큼은 언젠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현도 그날 밤 아버지께 불려갔습니다. 현아, 혼례 날짜를 잡으려 한다. 송대감 댁따님이라면 집안도 훌륭하고 규수도 출중하다 하니 기쁘지 않느냐? 이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예, 아버지. 그날 밤 이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에 살구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현이 살구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오기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 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들었느냐? 이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오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연습해온 것처럼. 나는 싫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나는 모르는 사람과 혼례를 올리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왜 아니 되느냐? 나는 그저 솔직한 것이다.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살그머니 떨렸습니다. 도련님은 양반이십니다. 양반은 가문을 이어야 합니다. 집안을 위해 혼례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도련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내 길은 무엇이냐?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가, 나는 너를. 도련님. 오기가 조용히 막았습니다. 이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뒷마당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오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종년입니다. 도련님은 양반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이 깊어도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순례 할멈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14해 전 살구나무 아래에서 들었던 그 말이. 이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헤어지자는 것이냐?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니. 너와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 이 살구나무 아래에서 함께 앉았다. 그것이 우리 자리 아니냐? 오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살구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어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아름다웠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현은 오랫동안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님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오가, 오기 어디 있느냐? 어서 이리 오너라. 오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현이 오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한 박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기는 이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빼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현은 살구나무 아래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 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혼례를 미뤄주십시오. 이 판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미루다니 무슨 소리냐? 이미 송대감 댁과 말이 오갔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먼저 급제하고 싶습니다. 변변한 벼슬도 없이 혼례를 올리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입니다. 이 판서는 한참 아들을 뜯어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냐? 예, 아버지. 이 판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3년을 주마. 3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거라. 그 후에 혼례를 올리겠다. 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현은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3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오기를 자유롭게 만들 방법을 찾겠다고. 비록 혼례는 피할 수 없을지라도 오기만은 이 집에서 자유롭게 내보내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은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현이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촛불이 가물거리는 시각에 순례 할멈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이현이 책을 덮었습니다. 순례 할멈은 방문을 닫고 주변을 살핀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한양으로 올라가시면 마님께서 오기를 팔아버리실 것입니다요. 이현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마님과 거간꾼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요. 도련님 혼례 전에 오기를 멀리 보내버리려는 것입니다요. 이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입니까? 도련님이 한양으로 올라가신 후 곧바로라 합니다요. 이현은 서한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례 할멈이 이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거칠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15살이었습니다요. 그때 저도 정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요. 할멈.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요. 종년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헤어졌습니다요.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요. 할멈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한양 올라가시기 전에 오기에게 속량문서를 써주십시오. 속량문서요? 예. 종의 신분을 풀어주는 문서입니다요. 도련님이 쓰시면 오기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요. 함부로 팔 수도 없습니다요. 이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말썽이 될 것입니다요. 하지만 순례 할멈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용기를 내시는 것이 낫습니다요. 도련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요. 할멈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현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에 먹을 찍고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송량문서였습니다. 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이현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마당에 아무도 없는 시각이었습니다. 이현은 오기를 살구나무 아래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기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이 시각에 왜 부르셨습니까? 이현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기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송량문서다. 도련님,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누구도 너를 함부로 팔 수 없다. 오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든 손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겠다. 도련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제 때문에 도련님이 아버지께 크게 야단을. 오가. 이현이 오기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내가 팔려가는 것이 싫다. 그것이 전부다. 다른 이유는 없다. 살구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새벽빛이 마당 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는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라.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채에서 이 판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아, 당장 사랑채로 오너라. 간밤에 누군가 고해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기는 재빨리 문서를 저고리 안에 숨겼습니다. 이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잘 간직해라. 그리고 돌아서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은 노기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놈, 송량문서를 썼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아버지.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하였느냐. 그 종려는 이 집 재산이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오기는 저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팔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 감히 아비에게 대드느냐? 이 판서는 이현의 뺨을 세차게 쳤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현은 뺨을 붉힌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문서는 이미 썼습니다.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판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그 종년을 끌어내라. 문서를 빼앗아 오너라. 하인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살구나무 아래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뺨이 아려왔습니다. 한편 오기는 어머니, 금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금이는 문서를 받아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송량문서냐? 예, 어머니. 도련님이 써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도련님이. 금이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느냐? 판서 어른이 이걸 빼앗으려 하실 텐데. 멀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일단 이 집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거간꾼을 불러오기와 금이를 찾으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모녀는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이미 전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살구나무 아래에 가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 한 잎이 이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이현은 그 꽃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매 안쪽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이현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의 하숙집은 좁고 낡았습니다. 창문이 작아 낮에도 어두웠지요. 이현은 날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물을 마시다가도 문득 오기가 생각났습니다. 살구나무 아래에서 나란히 앉아 글자를 새기던 6살의 오기가, 등에 엎였던 10살의 오기가,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던 20살의 오기가. 이현은 이를 악물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현은 날이 갈수록 글이 깊어졌습니다. 한양의 선비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현이 시험장에 들어서는 날 아침. 그는 소매 안에서 작은 것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2년 전 살구나무 아래에서 주운 것이었습니다. 바싹 말라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직 살구꽃의 빛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것을 손에 쥐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붓을 들어 첫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합격방이 붙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원급제요. 이현이 장원이라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의 소리가 하늘을 찼습니다. 이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른 살구꽃 잎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오가, 들었느냐? 아무도 없는 하늘을 향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장원급제 후 이현은 고향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이 판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장원이라니, 역시 내 아들이다. 이제 혼례를 미룰 이유가 없겠지. 아버지, 잠깐만요. 무슨 소리냐? 이미 3년이 지났다. 약속한 대로 혼례를 올려야지. 이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살구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2년 전보다 더 자라 있었습니다. 굵어진 줄기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때 순례 할멈이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실은 오기 소식을 조금 압니다요. 이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전주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구미 마을이라 합니다요. 어머니 금이와 함께 배를 짜며 살고 있다 하더이다요. 불편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합니다요. 이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가 한 달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혼례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현은 이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혼례 전에 잠깐 구미마을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 판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미마을이라면 그 종년이 있는 곳이냐? 딱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판서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아,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와 각별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혼례 전에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작별입니다. 작별이든 정리든 마찬가지 아니냐. 저에게는 다릅니다. 이 판서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흘 안에 돌아오거라. 그것이 조건이다. 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현은 그날로 말을 몰았습니다. 구미 마을을 향해서 하루를 꼬박 달려 구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에게 금이 모녀를 찾으니 저기 저 언덕 위 집입니다요. 라고 손짓해 주었습니다. 이현은 말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습니다. 초가집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빨랫줄에 무명천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살구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무였습니다. 가슴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에 작은 잎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현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오기가 나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오가. 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있었느냐?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잘 있었습니다. 도련님은요? 나도 잘 있었다. 두 사람은 살구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하지만 어린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둘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어린 살구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를 심었구나. 예.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전주 살구나무 씨앗이었습니다. 잘 자라겠다. 예.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겠다. 예. 잘 살아라, 오가. 도련님도 잘 사십시오. 이현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오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이현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 살구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현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이현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이 판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온 것이냐? 바람 좀 쐬었습니다. 구미 마을에 다녀온 것이냐? 이현이 굳었습니다. 거간꾼이 내 행적을 보고해왔다. 이 판서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현아, 나는 너를 믿어보름을 참았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냐? 송대감 댁에서 소문이 들어왔다. 혼례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다는 소문이. 만약 이 혼사가 깨진다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겠느냐?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아,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여자 근처에 다시는 가지 마라. 그리고 열흘 후 혼례를 올려라. 이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예.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거간꾼을 다시 몰래 불렀습니다. 구미 마을의 그 여자를 저 멀리 보내버려라. 내 아들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속량 문서가 있다지만 관아에 미등록된 문서다. 법적으로는 아직 종이나 다름없다. 거간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날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래 사흘 전이었습니다. 순례 할멈이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었습니다. 도련님, 큰일이 났습니다요. 무슨 일입니까? 오기가 어젯밤에 끌려갔습니다요. 이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판서 어른께서 거간꾼을 보내셨습니다요. 오기한테는 속량 문서가 있지만 관아에 등록이 안 된 문서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요. 어머니 금이만 혼자 남겨두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요. 이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릅니다요. 거간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요. 이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속량 문서를 쓰고 관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뤘습니다. 그것이 이 결과였습니다. 혼례는 사흘 후였습니다. 이현은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은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장원급제도 속량 문서도 마지막 작별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순례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요. 그리고 더 오래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용기를 내시는 것이 낫습니다요. 그리고 가장 오래전의 말. 6살의 그날 살구나무 아래에서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현은 눈을 떴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 속량 문서를 쓰고 관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오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이 남은 문제였습니다.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밤새 글을 썼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현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판서는 이현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현은 밤새 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관아에 제출할 정식 속량 청원서입니다. 이번 과거 장원급제 관원 이현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문서입니다. 이것이 관아에 접수되면 오기의 속량은 법적으로 완료됩니다. 어떤 거간꾼도 어떤 권력자도 오기를 종으로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이 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놈, 지금 무슨 짓을? 아버지. 이현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송씨 댁따님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기만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것 하나만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판서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길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기가 어디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다. 이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기는 전주에서 300리 떨어진 상주 땅 어느 부잣집에 팔려가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날로 말을 달렸습니다. 상주까지는 이틀 거리였습니다. 이현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낡은 주막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번개가 치는 밤에도 달렸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새벽에도 달렸습니다. 상주 땅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이현은 빗속에서 그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나는 이현이요. 전주 이 판서의 아들이자 이번 과거 장원급제 관원이요. 이 집에 최근 들어온 종 여자에 대해 할 말이 있소이다. 잠시 후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잠에서 덜 깬 얼굴이었지만 이현의 행색을 보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 청원서를 보시오. 이현이 소매 안에서 관아 도장이 찍힌 문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집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전주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소. 그렇소. 어제 새벽 관아에 접수한 정식 속량 청원서요. 이 문서에 따르면 오기는 자유민이요. 어느 누구도 그녀를 종으로 부릴 수 없소이다. 집주인이 이 판서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역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원급제 관원이었습니다. 알겠소. 데려오리다. 잠시 후 하인이 오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몇 달 새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까만 눈동자, 가을 하늘처럼 맑은 그 눈빛. 이현을 보는 순간 오기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빛 속에 서 있는 이현을 보았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왔다. 이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오기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현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일어서라. 도련님, 일어서라. 이제 무릎 꿇을 필요 없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의 빗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현은 오기를 금이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금이는 딸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오가, 이 아이야, 이 아이야.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례가 모레입니까? 예. 잘 사십시오, 도련님. 너도 잘 살아라. 이현이 돌아섰습니다. 도련님. 오기가 불렀습니다. 이현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감사했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문 밖을 나서려는데 도련님, 오기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현이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보았습니다. 오기가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 젖은 얼굴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살구나무 마저 심겠습니다.
이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심어라. 이현은 이틀을 달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송씨 댁따님은 단아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현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봄이 되면, 살구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이현은 살구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만큼은 이현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이현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흰 수염이 났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래된 살구나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현이 어릴 때부터 있던 나무였습니다. 이제는 둘레가 어른 두 팔로도 다 안을 수 없을 만큼 굵어져 있었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현이 그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가을 하늘처럼 맑은 그 눈빛. 이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살구나무 아래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20살이 되던 날, 말 한마디도 못하고 흘려보낸 그 침묵. 그 침묵이 이제야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았느냐? 이현이 물었습니다.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잘 살았습니다. 이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잘 살았다. 살구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꽃이 피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 있던 살구나무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어도 하늘이 달랐던 두 사람. 그러나 30년이 지나 다시 살구나무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 어쩌면 하늘은 처음부터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상이 다르다고 했을 뿐. 아무리 세상이 갈라놓아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인연은 결국 살구꽃 아래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